임PD 1억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저는 1억이라는 금액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상징성이 되게 큰 것 같아. 1억을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야 된다 라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는 나는 공감을 하는데, 1억을 모으기까지의 나의 어떤 실력, 내공,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졌냐 이거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모은다고 생각을 하거든. 직장을 다니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한데 나는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 월급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었어. 근데 다음 달에 내 월급이 5천만 원 되길 바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소득에 대한 증대를 바라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계점이 부딪히냐면, 몸은 한계잖아. 맥스를 찍고 나서 그 이상을 찍으려면 이제 구조화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내가 한 사람의 객체로서 나의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이걸 약간 자동화라고 말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순한 유기적인 움직임들은 약간의 지불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채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1억을 벌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보통 2030 청년들이 연봉이 한 3천대에 다 있잖아요. 이걸 뛰어넘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내가 진짜 꼰대긴 꼰대인가 봐. 나이는 이제 32살이지만 농담이고. 보통 남자들 사회 초년생이 20대 후반, 30 초반이잖아. 본인들은 임PD가 말한 대로 3천만 원 혹은 뭐 3천만 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생각은 이미 과장 부장 가 있다고. 막 5천, 6천, 7천, 심지어 1억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제목이 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한 값보다는 나의 관심은 어떻게 빨리 이걸 뻥튀기 해서 1억에 가야만 하는 것인가. 내 본질적인 메인 잡이 2순위가 되고 1순위는 카톡방이나 어디 모임이나 가서 이게 되는 거야. 내 돈을 불리는 거에 대한. 그러다가 거의 95%는 망하는 거지. 청년들이 자기 소득보다 더 높게 가려고 내 직업은 갖고 있으면서 부업도 함께 하잖아요. 그렇지. 부업으로 추천할 것이 있을까요? 충주맨 거기 보면서 뭘 느꼈어? 브랜딩을 만들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00만 가까운 유튜버를 만들고 공무원이었잖아. 6년 동안 본인은 거기서 진급을 하면서 내공을 쌓았다는 거지, 내 말은. 그리고 본인이 목표로 한 100만 가까이 됐을 때 스킬업이 많이 됐겠지. 직급도 많이 올라갔잖아.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야. 돈을 벌고 싶다. 개인 채널을 파고 영상 하나 올리니까 몇만 됐어? 구독자가? 지금 거의 100만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초년생들이 가져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어딜 가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고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충분히 대우를 받고 1억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한계를 긋는 순간 어떻게 내 소득이 더 증대가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 것인가. 그러면 실제로 1억을 모아도 인생이 안 바뀌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까요? 1억을 모은다고 인생이 바뀌는 시대는 지났지. 1억이 그냥 단순히 어떤 나의 목표를 위해서 디딤돌인지, 돈이 내 인생의 꿈인 사람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룬 다음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면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많다고 생각을 해.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자기 개발을 하고 내 시간을 최대한 몰입해서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눈에 당장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내가 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 우리 회사에 지렁이 같은 친구가 있거든? 지렁이가 뭐지? 느리게 가는 와, 거니까요? 거북이보다 느린 거야. 네. 근데 얘가 처음에는 되게 소득이 낮았어. 근데 우리 회사에서 말한 어떤 바람직한 습관, 올바른 루틴을 본인이 익혔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느리게 가지만 성장하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었던 거야. 난 이런 게 되게 바람직하다 보거든.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능력도 얻을 수 있었고, 부가적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 돈이 따라오면. 그렇지. 난 네. 이게 순서가 맞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나 월급 막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짜증나고 결국에는 내가 저녁에 빨래방을 해서 벌어야 돼. 되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서 인정을 못 받고 연봉을 조정해서 올릴 자신이 없잖아? 빨래방을 해서 잘 되겠냐 이거지. 그 마인드와 태도가 그대로 녹아있는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부업을 갖기 전에 원래 잡을 튼튼하게 쌓았고 나서 그렇지. 부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를 해서 성심성의껏 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와 사고 방식이 올바로 잡힌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뭘 다시 시작하더라도 잘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근데 하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뭘 말해?
다른 걸 하고 싶다고. 다른 거를 막 하재. 야, 우리 이거 시작하자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상사나 대표가 쟤는 도대체 출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다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진짜 뭘 한다고 한들 과연 올바른 인정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연봉 1억을 벌 수 있을 확률이 있겠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없다라고 진짜 확실하게 믿고 있어. 1억 대신 먼저 뭘 보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인피디랑 소주 한 잔을 마셔. 근데 소주 잔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면 뭐 맛은 나지만 뭔가 허전하지 않겠어? 이질감이 들 것 같아요. 당연하지. 우리는 막걸리는 좀 꿀꺽꿀꺽 마셔야 되는데 자꾸 소주 잔을 주는 거야. 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담고 싶으면 나의 그릇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지. 얘는 어딜 가서 맡겨도 성과를 내는 PD야 라고 듣는 게 먼저지. 난 일단 이거 채널 하나 하면서 나는 반드시 100만 유튜버를 만들 거야 라고 그냥 생각만 있는 사람이랑 같냐 이거지. 나는 전혀 다르다고 보잖아.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을 다시 벌 수 있는가?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있겠네요. 사람이 혼자 일을 해서 협업 없이 프리랜서로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보험이든 어떤 사업이든 똑같은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누구에게나 정해진 24시간이 있고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직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구조화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대표님은 돈이 많으니까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차근차근 내가 올라오면서 비용을 만들고 거기에 지출을 통해서 또 얻어질 수 있는 거를 내가 그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기본적인 본인 내공도 없고 실력도 없고 수입이 없는데 이런 구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말짱 도루묵될 것 같아요. 그렇지. 망하는 거야. 구조화도 생각도 못하고 결국 혼자 무난하게 하던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실력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욕심만 부리다 그냥 망하는 거지. 내 욕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가운데 징검다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 구조화, 내가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고 이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 이건 진짜 근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알려줘도 못하더라고. 그거 아까워하고 비용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느껴보지 못하고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을 못하는 거야. 이 돈만 커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더 큰 어떤 스텝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200을 가져가더라도 100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시간을 내가 벌고 다른 거에 더 힘을 쏟으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경험을 느끼셨나요? 당연히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부 직원을 뽑으면 지출이 당연히 많지. 그건 언제까지? 단기간이야. 그건 3개월, 6개월 이내. 근데 그거를 내가 오너로서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 이게 손실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자질이 없는 거야. 구조화를 못 만들어. 근데 부대 비용, 여기서 나가는 지출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구조화가 되고 6개월 뒤에 더 큰 소득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게 좀 가장 중요한 내공이 아닌가.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사업이 스텝업이 되고 더 커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혼자 하고 혼자 망하고 그것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 안 나오고. 대표님도 크게 망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신 경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한번 망하면은 다시 재개하는 게 정말 힘든데 이렇게 재개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셨을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법인이 망했을 때는 재기를 꿈꾸는 거조차 사치였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수습을 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글을 쓰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일용직 나가서 일단 진짜 그 단돈 8만 원, 10만 원이라도 벌고 정해진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세후로 300만 원이 월급 통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을 했고 내가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촌농을 다 태우고 자자가 내 목표였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맥스를 찍었고 맥스를 찍고 나서 보니까 구조화를 만든 거지. 직원들 뽑아서. 그 구조화가 지금 시스템이 된 거고 이 시스템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거야. 누가 봐도 보잘것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잖아. 그 기회가 오더라 이거지. 되게 계단을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 내가 그 계단의 끝자락에 온 거야. 너무 뿌듯했어. 그 밑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 한 계단씩 정말 느리더라도 꼭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좋겠어. 어떤 순간의 계단에 끝은 있더라. 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아보면 반드시 그네들한테도 기회가 온다고 난 이 말은 해주고 싶은 거야. 30대라면 1억보다 뭘 먼저 설계라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내 미래를 그려야 될지를 계속 노트를 하면서 독서를 많이 했거든. 그랬던 어떤 자양분들이 지금 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이제 월급 150만 원, 170만 원 받으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헬스하고 막 출근하고 그 월급이 아까워서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준 김치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 건강에 대한 균형진 식습관은 아니었어. 근데 나는 그때 20대 때 철근도 씹어먹을 체력이 나에게는 20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30대, 40대, 50대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밑바탕?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40대, 50대에 몇십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탄탄하게 다지는 연습과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조언을 난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 연습에 있어서 응. 독서랑 성실성이 밑바탕이 되겠네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심,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 그 안에 뭐 겸손도 있고 노력도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좀 노트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내 그릇을 넓히는 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통장에 돈은 없더라도 그런 확신이 생긴다? 나는 40대에 무조건 잘 될 것 같아. 그 자신감은 과거에 내가 연습해온 결과거든. 그런 거를 좀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오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뭘까요? 1억을 만드는 것보다 1억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렵나?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당장 어려워 보이고 암담해 보일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성실하게 하고 올바른 습관과 루틴을 들여서 하루를 잘 완성을 하잖아. 그 하루가 결국은 1년이 되는 거야. 쌓여서.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을 좀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사람, 잘 쌓아 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말에 웃을 일이 무조건 많을 거다.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꼭 제발 견뎌라. 나도 그렇게 말해. 주말에 나도 자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책을 피고 굳이 그 시간에 책을 읽겠어?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왜? 그거 내가 해야 될 시간표니까. 안 하는 사람과 나의 시간의 갭은 벌어진다. 그렇지. 여기서 희열을 느끼라 이거야. 조용한 성장이 나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씀 맞네요. 그렇지. 대표님 오늘 경험담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많이 성장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 30대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는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잘 됐던 친구가 있었나요? 있지.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사람은 스스로 찾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누가 좀 그래도 코칭을 해주고 인생의 어떤 롤모델이나 선배가 피드백을 해주면 더 도움은 되겠지. 그래서 본인이 조금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강호에 칼 쓰는 전쟁터에 총을 들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조금 약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스템이나 강제 환경에 있는 쪽으로 가서 본인을 잘 트레이닝하면 나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후자 쪽에 있던 친구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본인의 시간, 본인의 노력들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왔을 때 정말 본인의 실력 플러스 알파 1억이잖아. 구현한 친구를 내가 봤거든. 그래서 너무 기쁘고 느리더라도 된다. 꼭 이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끝!